배신 모의했다고 판시한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 입장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. 배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. 법원 결정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.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,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고,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었다는 데 그 주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. 그 배신에 대해서 저도 아까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. 다름 아니고 그 하이브 쪽 이사들 선임되면서 이사회 구성이 1대3이라고 했는데 혹시 주주관계하고도 약속한 부분에서는 문제 없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해임된 두 분 이사님들 등기 이사에서만 물러나고 업무는 계속 하시고 계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법원 판결에서 배신을 모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시를 했는데, 근데 이게 주주관계에서 순간주의 의무로 저버리는 건 아닌지, 여기서 또 다퉈야 하는 건 아닌지 좀 생각이 들어서요. 혹시 배신 모의했다고 판시한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 입장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그 배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판결문을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 결정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.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,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고, 결론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뒤에 있습니다. 법령이나 정관 위배 행위,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었다는 데 그 주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. 뭔가 하이브의 그 입장이 그러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법원이 뭐 모색한 걸 인정했다는 부분은 주로 그 카톡 내용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 대표님이 이제 괴로우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거죠. 주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카톡 내용을 보고 이제 법원이 그렇게 뭐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. 그렇게 이제 모색한 걸로 보인다 하고, 결국은 그게 배신적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정관 위배 행위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없었다는 거고요.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은 말씀하신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. 그 다음 질문은 이사회 구성. 이사회 구성은 주주관계약의 내용은 이미 뭐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민 대표님이 1인 이사 지명권을 갖고요. 그 이사가 대표이사를 하게 돼 있죠. 즉 민 대표님 대표이사를 하게 돼 있고, 하이브는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 지명권을 갖습니다. 그래서 그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해임된 이사분들은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. 워낙 어도가 지금 할 일이 많고 회사에 그 필요한 인재들이시기 때문에, 또 이사로 취임하시기 전에 이미 어도 창립 멤버로서 이제 비등기 임원으로서 계속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저 그 배신에 대해서 저도 아까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게 저는 이 싸움이 말장난의 싸움이 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하셨지만,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그 워딩이 그렇게 중요한 워딩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 뒤에 판결을 위한 그 판결의 내용에, 그러니까 그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, 사실 배신이라는 그 표현은 신의가 깨졌다라는 얘기잖아요. 근데 신의는 한 사람만으로 깨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쌍방으로 깨지는 일이에요.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거든요. 그러니까 신의가 깨졌다, 배신이라는 표현은. 근데 이 배신이라는 표현과 배임이라는 어떤 그 법률적 그리고 경영적인 어떤 판단에는 사실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생각할 때 웃는 낯으로 그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이렇게 항상 되게 상사한테 잘해요.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이 실적을 못 내면, 저는 주식회사에서 웃는 얼굴로 매일 내 비위를 잘 맞추지만 그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이 배신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.
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,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는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그 집단이 아니고 그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가 실제로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에 더 척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. 제가 사실 이제 어도어로 2년에 이뤘던 성과가 굉장히 이게 탑 보이밴드, 그러니까 보이밴드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하잖아요, 통상. 탑 보이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냈던 성과를 이제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?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,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은 의리 집단에서나 활용되는 어떤 내용이지, 이렇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고,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주식회사에서 쓰여야 하는 단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사실 그래서 저는, 경영인으로서 보여야 되는 자세는, 이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경영인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, 감정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용인되기 어려워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좀 이성적인 관점, 냉정한 관점에서 이런 사안을 봐야지, 이렇게 뭐 어느 때는 감정을 적용했다가 또 어느 때는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고, 저는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뭔가 그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사실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든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이제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전 원래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냥 제 경영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? 그냥 제가 경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,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굉장히 흥분했었었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달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막말을 많이 했죠. 근데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또 막말을 하겠나요? 저도 멀쩡하게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,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착각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, 경영과 그리고 투자와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. 사실 투자 M&A는 사실 어떤 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 어떤 본질과는 조금 아예 다른 얘기 같아요. 저는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건, 제가 투자나 M&A에는 저는 관심도 없고,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찬탈 뭐 이런 게 와닿지 않았던 거고, 부대표의 의견을 들었던 것도 사실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던 거죠. 이제 그게 문외한이라는 거지,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.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, 왜냐하면 그냥 경영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, 이게 별거지만 별게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게 무슨 이유냐면, 이제 보통 프로듀싱과 경영을 막 분리해서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단어에 많이 속아요.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냥 갑자기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사실 전문이라는 건 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, 그러니까 그 업을 얼마나 소화를 잘 해냈는지, 그러니까 업력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업의 특징이 참 어렵고 희한한 게 뭐냐면,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무생물, 그런 프로덕트로 이 공장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일하는 일이에요. 그게 굉장한 변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표현해요. 되게 미친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, 이 사람의 감정이 극대화됐었을 때는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똥을 싸도 사주는 거야. 이게 미친 소비자들인 거죠. 너무 별게 아닌데도 이거를 갑자기 사줄 수 있는 마음이 동하는. 그러니까 그래서 리스크가,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굉장히 성장이 갑자기 확 가파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.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열애설이나 누군가의 이런 감정적 동요가 있으면 사실 엔터 사업은 주가가 막 출렁이거든요.
근데 이런 리스크를 사실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엔터업에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, 제가 2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느꼈었던 게 프로듀싱과 경영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. 분리되는 순간 따로 놀기 시작하고 이게 규합이 안 된다라는 생각, 저만의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뉴진스가 그 대학 축제를 전국으로 가능한 전국으로 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, 이 전국으로 돌려고 노력했었던 이 계획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세웠던 거예요. 왜냐하면 대학교들이랑도 다 얘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.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. 지방에서도 뉴진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직 이제 콘서트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콘서트를 못 하니까 찾아뵈려면 이런 축제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주는 그 대단한 열기가 있거든요. 그런 열기가 우리 멤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,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무대를 많이 연습하게 하는 그 연습 공간이 필요했거든요. 근데 롤라팔루자나 코첼라 같은 무대랑 제일 흡사한 게 제가 느낄 때는 대학교예요. 대학교에 가면 그 열기가 그 축제 열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이거 축제를 많이 돌아야 되겠다. 근데 축제를 돈다라고 또 결정을 하잖아요. 이런 결정을 하면 또 누군가는 저희를 욕해요. 돈 벌려고 애들 행사 뛰게 하냐. 돈 벌려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냐.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. 이게 팬 서비스도 하면서 멤버들의 실력도 늘리고 나쁠 게 없는데 우리 신곡도 홍보하고 이런 일타쌍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저희의 어떤 진심까지 보이려면 기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. 왜냐하면 또 학교의 돈이잖아요. 아니 뭐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저는 항상 돈을 벌 때 이제 기왕이면 부자들한테 큰 돈을 받고 싶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작은 돈을 모아서 푼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